안녕하세요. 헐아카데미입니다. 전기도금에서의 2차 전류 분포. 헐아카데미는 표면처리 분야의 기술을 공부하는 모임입니다. 표면처리 기술 발전과 저변 확대를 위해 본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보시고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2차 전류 분포인데요. 혹시 이 동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이 있으면은 그 전에 올린 도금 두께의 편차, 도금 두께가 왜 달라요? 강아지가 그 뼈를 물고 있죠. 독번. 그 다음에 전기도금 1차 전류 분포, 그런 기하학적으로 어떤 영향으로서 그런 도금 두께 편차가 생기고 그것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에 설명한 동영상이 있으니까 그 두 편을 보고 이 동영상을 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지고 시간 되시면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번 시간에는 말씀드린 게 이제 Primary Current Distribution 1차 전류 분포입니다. 기하학적인 형상, 양극과 음극 간의 거리, 그 다음에 배치, 그 다음에 실제로 도금할 물건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 뭐 고전부, 그러니까 툭 튀어오거나 뾰족한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 그런 얘기들이었어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세컨더리에서 이동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동현상이라고 말이 이제 갑자기 나오는데 그건 다음 기회에 한번 그 기초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도금이라는 거는 일단은 물질의 이동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온이 움직여서 저쪽에 가서 붙는 거죠. 그것이 이온이란 말은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설명드릴 때 이온이란 말이 라틴어로 했을 때 페러데이가 만든 말이긴 하지만은 간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go, 간다는 얘기죠. 그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캐다이온이 가는 어디로 가요? 캐소드로 가죠. 가지고 캐소드를 향해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캐다이온이 되는 거예요. 캐소드. 애나이온 같은 경우 반대로 되는 거고. 아무튼 그런데 그렇게 왔다 갔다 현상이기 때문에 도금액의 고유 특성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도금 소재 특성, 첨가제 요온도, pH, 전류 밀도, 용액의 교반, 그런 것들이죠. 그걸 실험하는 것들이 헐셀이에요. 헐셀하면 그 작은 그런 조그만 셀에서 한 10cm 정도에서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도금약품은 첨가제를 넣는다든지 온도에 따라서도 이것들이 막 변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실험해서 볼 수 있는데 이것들이 2차 전류 분포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먼저 아주 알고 계셔야 되는 게 균일 전착성입니다. 스로잉 파워, 찌끼마허리세. 그렇게 돼서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실제로 스로잉 파워를 갖다가 찾으셔서 이미지를 보시면은 그 투수가 공을 던진다든지 뭐 투포한 선수, 뭐 핸드볼 선수 그런 사진들이 나와요. 그래서 썸네일에도 제가 이제 투수가 공 던지는 걸 했는데 스로우란 말이 이제 던진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거는 그 도금하시는 분들 쪽에서는 근일 전착성이 좋은 게 좋다 그렇게 많이 아시는데 쉽게 이제 시험에도 많이 나옵니다. 가지고 1차 전류 분포에서 보면은 형상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어떤 도금할 물건에는 고전부 High Current Density Area하고 그 다음에 저전부 Low Current Density Area가 생깁니다. 헐셀에서도 마찬가지로 생기죠. 그런데 보면은 고전부에서는 전류가 많이 흐르기 때문에 패러데이 법칙에서 어떻게 돼요? 동일한 시간에 전류가 많이 흐르면은 석출량이 많으니까 도금 두께가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고전부에는 도금 두께가 많이 올라가는데 저전부에서는 도금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헐셀 실험해 보시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저전부까지 얼만큼 치고 들어간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치고 들어갈수록 좋은 거고 그래서 균일 전착성이 좋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그림을 보시면은 고전부하고 저전부의 도금 두께 차이가 왼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균일 전착성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균일 전착성을 어떻게 측정하냐면은 그 하링셀이에요. 그래서 뭐 원래는 하링 블럼 셀이라는데 보통 하링이란 하링셀 그렇게 얘기하죠. 왼쪽 그림은 그 야마모토에서 나온 그런 하링셀의 모습인데
실제로는 아마 거의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딱 한 번 봤어요. 실제로 써본 건 아니고 그냥 보기만 했습니다. 보통 헐셀을 많이 쓰죠. 그래서 균일 전착성은 하링셀을 사용하여서 측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에 양극을 배치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거리가 다른 두 개의 음극의 금속을 석출해서 그 비율로 균일 전착성을 판정을 한다. 그러니까 그 밑에 그림을 보시면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양극이 있고요. 양극은 양쪽 간에 이제 용액이 흘러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포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B 같은 경우에는 양극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죠. 가지고 파 캐소드에서 그 거리를 갖다 A로 하고, A 같은 경우에는 더 가까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거리를 갖다 가변을 할 수 있어요. 가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니어 캐소드를 다 더 가깝게 할 수도 멀리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한 그 거리를 갖다가 A하고 B의 거리를 한 5대1 정도로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식은 TP, throwing power는 그 다음에 P 플러스 M 마이너스 2분의 P M 곱하기 100. 이 시험에 참 많이 나와요. P라는 거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그 거리비입니다. 그래서 보통 간에 그 5대1로 실험을 많이 하고요. M은 그 석출량이에요. 그래가지고 A, 그 니어 캐소드에 붙는 그런 전착 금속의 중량. 그 다음 B는 그 다음에 어디죠? 그 파 캐소드 먼 쪽에서 붙는 그런 금속의 중량을 갖다가 측정을 해가지고 이 차이가 클수록 균일 전착성은 나쁘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헐셀 실험하실 때 보면은 마름모 형태로 돼가지고 양극에서 거리가 멀면은 저전부가 되죠. 그래서 밑에 그림에서 보시면은 B 캐소드, 파 캐소드가 저전류가 되는 거고 A는 고전류가 되겠죠. 거리가 가까우니까. 그래서 서로 간에 그 거리상에서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를 보는 겁니다. 가지고 또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한 식은 하링셀이지만 하링셀은 아니고 필드 이퀘이션이라고 해가지고요. 필드란 사람이 만든 건데 그 보시면은 그 그림에서 0부터 100%,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할 때 마이너스 100%가 있습니다. 마이너스로 갈 경우에는 균일 전착성이 나쁘다. 그 다음 플러스가 왔을 때는 균일 전착성이 우수하다. 이 경우에 P는 B분의 A는 5, 아까 말씀드린 5대1로 고정을 했을 경우입니다. 자, 100%라고 그러면은 거리하고 상관없이 양극에서의 음극 간의 그 거리차하고 상관없이 도금부착량이 같은 경우예요. 실제로 그런 경우는 별로 없죠. 그 다음 50%라고 그러면은 가까운 쪽의 석출량이 먼 쪽의 2.3배 그렇게 됩니다. 만약에 또 75%라고 그러면은 글쎄요, 한 1.6배 정도, 한 1.7배, 75%는 한 1.7배 정도 나오네요. 뒤에 한번 다시 설명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 75%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렸고요. 제로일 경우에는 그 가까운 쪽이 5배, 마이너스 80일 경우에는 가까운 쪽이 37배의 석출량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고전부하고 저전부에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나오니까 스로잉 파워가 나쁘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선 중량을 측정하는 거는 A하고 B하고 거리가 일정하게 양극에서 그 모든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A 음극표면 B 음극표면 자체에서 고전부하고 저전부는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께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착 금속 중량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가지고 그걸 보시면은 그 몰러라는 사람이 이제 만든 책인데 책마다 많이 나와 있어. 고전적인 책들에도 그렇고 이게 꽤 오래된 책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그 위에 보시면은 이제 플러스 100%에서 마이너스 100% 가지고 왼쪽으로 가면은 균일 전착성이 나쁨, 오른쪽으로 하면 균일 전착성이 우수, 그렇게 표시해 가지고 이제 나온 그림입니다. 보시면은 그 플러스 75, 아까 얘기한 거 한 1.7배 정도 되는 게 아연, 그 다음에 카파,
여기서는 시안동이겠죠. 그 다음에 알카리 아연, 그 다음에 은, 카드뮴 같은 경우에는 알카리 도금력을 쓸 경우에는 플러스 50에서 75 정도로 해서 한 뭐 1.7배에서 한 2.5배 그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균일 전착성이 우수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산성 도금력으로 가면은 주석, 남, 뭐 유산동, 그 다음 황산니켈, 와트역이겠죠. 산성 아연, 그 다음에 서전트 크롬 같은 경우에는 균일 전착성이 매우 나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고전부하고 저전부에서의 도금 두께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 알카리 도금력이 훨씬 좋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건 용도에 맞게 써야 되는데 그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한번 렉도금을 가지고 아마 도금 두께 편차에서 사용했던 그림인데 왼쪽이 산성 아연 도금입니다. 보시면은 가운데 쪽에 가장 도금 두께가 적게 올라간 부분이 6마이크로예요. 저전부가. 그 다음에 튀어나온 부분 고전부에서는 28마이크로. 그러니까 6분의 28이면은 4배 이상이죠. 한 4.5배 정도가 나왔는데 보시면은 알카리 아연 도금에는 한 9마이크로, 그 다음 가장 높이 붙은 부분이 한 23마이크로, 그러니까 9분의 23, 그러면 한 2.56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산성 아연에 비해서는 알카리 아연 도금이 훨씬 더 균일 전착성이 좋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실제로 이거를 갖다가 좀 설명을 물어보면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알카리 아연 도금은 균일 전착성이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대부분 맞고요. 근데 산성 아연 도금은 아니다. 왜 그러냐 물었을 때는 산성 아연 도금이 도금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알카리 아연 도금은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자, 그럼 속도가 느리고 빠르면 왜 균일 전착성이 좋아집니다가 물어봤을 때는 그 대답을 잘 못하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을 때. 자, 보면은 이게 참 재밌는 그림이에요. 아마 이 그림들을 갖다가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전류 효율이란 얘기를 할 때 가지고 뭐 황산동 도금에서는 98%, 그 다음 와트용 니켈에서는 뭐 95% 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뭐 아연, 산성 아연 도금에서는 뭐 거의 100% 가까이 되고 알카리 아연에서는 뭐 50%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 숫자들이 상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전류 효율표가 나와 있을 때는 반드시 가로가 치고 전류 밀도가 얼마였을 경우라고 나옵니다. 1A per 평방 데시메타 뭐 그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같은 도금력에서도 전류 밀도에 따라서 전류 효율이 변한다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은 보통 작업하는 것들이 난 늘 2A 정도를 걸고 해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거기에서 전류 효율에 대해서는 알고 있죠. 근데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앞에 그림처럼 1차 전류 분포, 기하학적인 요인이 가장 크기 때문에 모든 물건에서는 고전부하고 저전부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평균적으로 2A를 걸어줬지만은 저전부에서는 그거보다 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고전부에서는 더 높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위별로 했을 때의 전류가 걸리는 게 다르죠. 근데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어떻게 돼요? 전류 밀도에 따라서 전류 효율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들이 영향을 미치죠. 그래가지고 도금력의 종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산성 아연이냐, 알카리 아연이냐, 그 다음에 농도, pH, 그 다음에 첨가제를 갖다 얼만큼 넣느냐, 그 다음에 용액의 노화도, 오래 됐느냐, 안 됐느냐. 특히 아연 니켈 같은 경우에선 건욕했을 때 한 70% 가다가 오래되면 한 뭐 20몇 프로 정도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생기게 됩니다. 용액에 따라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다시 정리해봐요. 전류 효율은 산성이 알카리보다 빠르다, 높다, 좋다. 대부분 아마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근데 왜 좋아요? 했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하실 수 있는지 있으면 아마 대부분 하실 수 있을 거라는데, 산성 아연 도금의 경우가 도금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뭐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 있지만은 전류 밀도가 올라갈수록 그 차이는 더 심해져요. 그 다음에 전류 효율의 변화는 알카리가 산성보다 더 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알카리 경우에는 고전류에서 급격히 감소를 해요. 그리고 그림을 보시면 왼쪽 그림에서 1A에서는 그렇게 전류 효율이 별 차이가 없는데, 고전부 한 5A 정도가 걸려버렸어요. 우리가 주는 전류는 한 2A였는데 저전부하고 고전부가 생기면서 이 경우에는 산성아연은 한 90%, 근데 알카리아연은 30% 정도로 효율이 떨어집니다.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요. 요 차이가 생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한번 이 그림들을 갖다 보신 적이 있는데 한번 좀 잘 보시고요. 상당히 중요한 그림이거든요. 근데 모르시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자, 다시 가지고 1차 전류 분포에 의해서 도금한 물체의 형상에 따라서 고전부하고 저전류부가 이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도금 전류, 실제로 도금에 걸리는 전류 부위에 따라서 그건 어떻게 되겠냐? 고전부에서는 더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고, 저전부에서는 덜 흐르게 되는데, 실제로 그 도금에 참여하는 전류는 얼마가 되냐? 걸리는 전류 곱하기 전류 효율이 되겠죠. 5A가 걸렸는데 전류 효율이 나쁘기 때문에, 아니면 좋기 때문에 또 변한다. 그러니까 실제 각 부위에 걸리는 실제 전류 밀도는 전류 밀도 곱하기 전류 효율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그러면 좀 되게 설명이 길어지는데, 자, 산성 아연 도금을 볼게요. 아까 90% 정도라고 그랬어요. 전류 밀도에 따라 전류 효율은 다르므로 위치별로 전류 밀도 곱하기 전류 효율이 실제로 걸리는 전류 밀도가 됩니다. 산성 아연 도금은 전류 효율 변화가 적음으로써 전류 밀도 곱하기 전류 효율은 전류 밀도에 영향이 크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로우 커런트 덴시티 에리어에서는 1A가 걸렸는데 전류 효율이 98%입니다. 0.98. 그러니까 실제로 곱하면 별로 손실이 없기 때문에 0.98이 되는 거고요. 고전부에서는 5A가 걸렸는데 효율이 98%에서 90%로 떨어졌어요. 가지고 5A를 곱하기 0.9로 하면 4.5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죠? 패러데이 법칙에서 일정 시간에 흐르는 전류의 양에 따라서 석출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고전부하고 저전부에서의 그 석출량은 4.5 나누기 0.98이니까 4.6배가 되는 겁니다. 가지고 밑에 그림처럼 고전부가 저전부보다 4.6배 정도로 도금 두께가 많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아까 그림하고도 얼추 아마 비슷한 것 같은데, 자, 알카리 니켈은 어떻게 됐냐? 알카리 아연이죠. 여기서도 전류 밀도 곱하기 전류 효율이에요. 로우 커런트 덴시티 에리어에서는 기하학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1A 걸렸어요. 그때는 전류 효율이 0.9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걸리는 거는 0.9예요. 근데 고전부에서는 5A에서는 급격하게 전류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3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걸리는 건 5 곱하기 0.3이면 어떻게 1.5가 되겠죠? 그러면 0.9 나누기 1.5 했더니 1.7배예요. 그러니까 고전부에서 걸리는 실제 전류량이 1.7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도금 두께의 편차가 상대적으로 적어져서 균일 전착성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그런 몰러의 그런 그 다이어그램처럼 알카리 쪽이 산성보다 균일 전착성이 좋아요. 대부분. 자, 그러면 균일 전착성만을 생각하면은 역시 알카리가 훨씬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꼭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되게 좀 복잡합니다. 알카리 아연 도금력에서 성분 및 성능의 영향 인자를 갖다가 정리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NaOH가 증가했을 때는 전류 효율이 약간 상승하고 광택도라든지 균열 전착성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아연 농도, 그러니까 실제로 도금할 금속의 농도를 높였더니
전류 효율은 올라갔어요. 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동 현상이기 때문에 많이 가니까 그러는데 광택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균일 전착성이 떨어집니다. 첨가제를 넣었더니 반대로 전류 효율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속도가 준다는 얘기죠. 광택은 좋아지겠죠, 당연히. 첨가제인데 균일 전착성은 올라갔어요. 온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영향을 미쳐요. 그렇게 pH도 영향을 미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조절하는 걸 갖다가 그거는 공장에 따라서, 그 다음에 제품에 따라서, 그 다음에 약품에 따라서, 또 작업하는 사람에 따라서도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가지고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얘기지만 도금약품하고 골프채는 쓰는 사람 나름이라고 연마거든. 그건 잘 조절해서 자기 공장에서 쓰시는 거예요. 균일 전착성을 위주로 하겠다 해가지고 하면 또 속도가 떨어질 수가 있고요. 생산성이 떨어지겠죠. 난 무조건 빨리 뽑아야 된다. 일단 산성하여 쓰시는 게 속도가 빠르니까 좋겠죠. 그러면은 균일 전착성은 떨어집니다. 그 다음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이 있으니까 좀 복잡한데 이건 좀 다음에 또 시간을 두고 설명을 하려고 하고요. 다음 시간은 원래 헐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연결해가지고 여기서 산성아연, 그 다음에 알카리아연 예를 들면서 산성도금력, 알카리도금력에서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대해서 왜 이런 차이가 있고 우리가 보통 왜 산성도금력이 있고 알카리도금력이 있고 뭐가 차이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를 아셔야지 그 다음에 그 이동 현상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요. 또 이게 그 다음에 또 이온화 경향, 그리고 아마 도금이라든 표면 처리 공부를 할 때 실제로 자기가 하는 도금들은 대부분 정해져 있어요. 뭐 나는 뭐 경질 크롬을 한다, 아니면 뭐 아연 도금을 한다. 근데 막상 공부를 하려고 할 때 보면은 앞에 있는 전기화학에서 상당히 생소한 것들도 있고 그 내용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농도 분국이라든지 이것들이 하나들이 다 연결돼요. 이렇게 복잡하지 않은데 이게 연결시켜주는 그 책 가지고 해서 글쎄 그걸 갖다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그림에 보시면 이제 개가 나왔는데 개를 뭐 특별한 게 있는 건 아니고 저 집게발이 킬레이트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착화제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야지 그 다음 것들을 아마 이해하시는데 좋을 것 같아서 헐셀 전에 착화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꼭 들으시면은 아마 그 다음에 이온화 경향, 그 다음 치환 도금하고 그 다음에 도금, 그 다음에 왜 그 동도금에서도 시한동이 있고 그 다음에 유산동이 있고 어떻게 서로가 다른 건지 이 착화제에 대해서 아마 이해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 기회에 꼭 한번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빠른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고 오늘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